안녕하세요. 가끔 저를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부러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소한 악플에도 멘탈이 터져버리는 나약한 인간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신과를 가기로 했습니다. 저 스스로도 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 주위 사람들도 정신과를 가보면 좋겠다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기침하고 열이 나면 병원을 가듯 스트레스가 심하고 우울하면 병원을 가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것도 병이지만 마음이 아픈 것도 병입니다. 고쳐야 하죠. 문제가 있다면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울증은 자살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다고 쉽게 사망하진 않죠. 하지만 우울증은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울증은 암과 동급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프냐 안 아프냐를 걱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를 걱정하는 수준이기 때문이죠. 우울증 환자 중 85%가 치료를 안 받는다고 합니다. 따지고 보면 저도 3달 동안 꾹 참기만 했습니다. 이런 심리 상태가 당연한 건 줄 알고 그냥 나아질 때까지 기다린 것이죠. 그런데 나아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는 걸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좋질 않으니 주위 사람들과도 트러블이 생깁니다. 별거 아닌데도 울음이 터져 나오고 화가 나죠. 잠도 못 자니 컨디션도 좋질 않습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갑니다. 그래서 정보를 찾아보고 치료를 받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럼 저와 같이 마음이 아프게 된 우울증 환자들은 왜 치료를 안 받았을까요? 사회적 인식 때문입니다. 상당수가 치료를 기피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인식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문화에서 발생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하면 안 좋게 바라봅니다. 지금은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만 해도 쉬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일단 상식적으로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람은 피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죠. 하지만 한국도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서면서 점차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이었던 인식을 없애기 위해 병원 이름도 신경정신과에서 정신건강의학과로 바꾸었습니다. 정신건강을 위해서 들리는 병원이죠. 감기 걸리면 병원 들려서 감기약 처방을 받듯이 말이죠. 치료하면 나아집니다. 치료를 못하고 방치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평생 한 번이라도 우울증을 앓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5.6%라고 하네요. 100명 중 6명입니다. 200만 명 정도 됩니다. 누구나 앓을 수 있고 치료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치료해야겠다는 인식이 부족해서 사태가 커질 뿐인 것이죠. 우울증은 2주 이상 우울 증상이 지속돼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질환을 뜻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내가 우울증에 해당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맞을 경우 치료를 받으시면 훨씬 나아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를 멈칫하게 만드는 건 편견입니다. 그냥 감기약 타러 간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방치하면 심각해지는 겁니다. 자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도한 사람의 60에서 72%, 사망자의 80%가 정신질환을 지니고 있었고 대부분이 우울증이나 알코올 남용 환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적극 치료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방금 동네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 전화해서 예약했습니다. 꽉 차서 2주 뒤에 진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진료를 받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상담 시간이 1시간이 넘는데요. 그래서 하루에 많은 환자를 받지는 않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세심하게 상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증상이 쉽게 식별되는 감기와 다르게 정신은 상담하면서 심층적으로 심리 상태를 파악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죠. 2주 뒤에 의사 선생님을 만날 텐데요.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치료를 잘 받기 위해서는 환자인 저도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을 신뢰하고 본인 이야기를 충분히 편안하게 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야 해결책이 정확하게 나오겠죠. 치료는 크게 상담치료와 약물치료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는데요. 제가 가는 곳은 상담 시간이 1시간 반이었으니까 아마 상담치료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병원은 리뷰를 보니 짧은 상담을 진행하는 곳도 있었는데 저는 충분한 면담 시간을 제공하는 병원에 예약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상담 치료를 하는 곳도 있고 약물 치료를 위주로 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효과적인 약물이 많이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상담 시간이 짧은 병원은 약물 치료 위주 병원이겠죠. 상담을 받으려면 제 상황에 대해 잘 정리해서 말씀드려야 할 겁니다.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는데요. 가족 정보와 자살 생각 등을 정리해서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우울증은 경증과 중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경증은 애를 쓰면 일을 할 수는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겨우겨우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죠. 제가 3달간 이런 상태였습니다. 애를 쓰면서 겨우겨우 일을 해나갔죠. 애를 안 쓰면 일을 못합니다. 정말 굳은 결심으로 한 발 한 발 내딛는 거죠. 평소라면 신경도 안 쓰고 사뿐사뿐 걸을 텐데 이건 발걸음 하나 떼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힘든 시기에 세심하게 저를 신경 써주셨던 분이 경영님이었고, 그래서 제가 감사한 마음을 잊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힘든 날에는 어떻게 눈치채시고 적절한 시기마다 도움을 주셨는지 정말 놀랍고 그만큼 저를 관심있게 보살펴 주셨습니다. 직접 마주하는 가족도 잘 모르는데 경영님은 아셨습니다. 이렇게 3달간은 제가 이런 심리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8월 초에는 드디어 영상도 제대로 못 올리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영상을 한동안 못 올리던 시기를 기억하시는 구독자님들도 계실 겁니다. 보니까 여기 우울증 중증과 비슷한데요. 기본적인 일상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를 말한다고 합니다. 노력해도 조퇴에 결근을 하고 하던 일을 제대로 못하기 시작하면 중증에 접어들기 시작한 거라고 합니다. 저는 유튜브 영상을 올리질 못했죠. 그전에는 애쓰면 겨우겨우 올릴 수는 있었으나 이 당시에는 그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잠도 잘 못 자고 기초적인 생활 유지가 어렵다고 합니다. 직장인은 직장 생활을 못하게 되고 학생은 학교에 가기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유튜버는 유튜브 영상을 올리기 어려워지는 것이겠죠. 우울증은 이런 증상들이 지속되면 해당합니다. 우울증은 2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째는 지속기간이라고 합니다. 우울한 기분, 흥미 감소, 의욕 저하가 2주 이상 지속돼야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저는 3달이었죠. 두 번째는 동반된 증상이 있으면 우울증에 해당합니다. 잠을 과도하게 많이 자거나 식욕이 줄어드는 증상, 몸이 너무 무겁거나 의욕이 떨어지는 활력의 저하가 저는 있었습니다. 제가 수면 시간은 7시간 반인데요. 제 공식 수면 시간입니다. 7시간 반은 제가 예전부터 재봐서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9시간을 잤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반을 더 잔 것이죠. 그러면서 몸도 무겁고 의욕은 당연히 바닥이었습니다. 게다가 식욕이 줄어서 밥을 잘 못 먹었습니다. 이건 여러분도 아시죠? 제가 오랜만에 라이브를 키면 다들 야이었다고 말씀들을 하셨죠. 그건 제가 식욕도 떨어지고 밥도 잘 못 먹어서 살이 빠진 거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는 80kg, 성인이 되고 나서는 운동을 아예 안 하다 보니 근육이 빠져서 74kg, 그리고 지금은 70kg입니다. 제 인생 처음으로 60kg대가 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렇게 자료를 찾고 보니 해당되는 증상들이 많은데 진작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3달이면 그래도 빠른 편이라고 봐야 하겠죠. 우울증은 보통 약물 치료를 하는데 다행히도 빠르면 일주일 전후로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2주라고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정신과와 우울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주 뒤 치료를 받고 경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